정말 독특한 세대가 하나 있습니다. 전화기에 선이 달려있던 시절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줄줄 외워야 했으며 텔 안내비전 본방송을 놓치면 영영 그 프로그램을 다시 볼 수 없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 세대는 동시에 네이트온 같은 메신저를 처음으로 켰던 세대이고 싸이월드 미니 홈피를 처음으로 꾸몄으며 아이폰의 등장을 처음으로 경험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아직도 이 사람들을 어느 세대로 분류해야 할지 논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완전한 X세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밀레니얼 세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대략 1976년에서 1985년 사이에 태어났다면 아마도 몇 년 전부터 학자들이 제니얼 세대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 마이크로 세대에 속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단순한 세대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일들이 심리학자들이 보기에 아주 드물고 독특한 특징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30살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배워야만 했던 세대라는 점입니다. 역사의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난 일들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몇 년의 틈새가 심리적으로 아주 특이한 무언가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제니얼 세대는 완전한 아날로그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지루함이 화면 하나로 해결되지 않던 세상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려면 집으로 전화를 걸어 친구의 부모님이 전화를 받아주시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특정 장소, 예를 들어 동네 놀이터나 극장 앞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나면 그저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리 연락해서 늦는다고 알려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할 것 같아도 나 지금 가고 있어 라고 문자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떠나버리고 없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오늘날에는 거의 사라져버린 신뢰와 책임감을 요구했습니다. 6시에 모이기로 했다면 정말로 모두가 6시에 그 자리에 나와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았죠. 하지만 제니얼 세대가 막 성인이 될 무렵 세상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서서히 변한 게 아니라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죠. 불과 몇 년 사이에 휴대폰이 생기고 집에 초고속 인터넷이 깔리고 메신저와 싸이월드 그리고 페이스북이 등장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PC통신의 모뎀 소리나 메신저의 로그인 알림은 미니 홈피를 꾸미던 일, 특정 누군가가 읽어주길 바라며 몇 시간이고 상태 메시지를 바꾸던 일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갑자기 누군가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수십 가지나 생겨났고 이 세대는 그저 그 변화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적 설명이 있습니다. 뇌 발달에 관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뇌 부위인 전전두피질은 25살 무렵이 되어서야 완전히 성숙한다고 합니다.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된 한 연구는 이 뇌의 영역이 20대 중반을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발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디지털 세상이 폭발적으로 열리던 그때 수많은 제니얼 세대가 정확히 뇌의 가소성이 가장 높은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적응할 만큼 충분히 젊었지만 동시에 기술이 없던 이전의 세상이 어땠는지 완벽하게 기억할 만큼은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문화적 이중언어 구사라는 아주 희귀한 특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윗세대들은 때때로 기술을 약간의 불신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들은 기술과 함께 자라지 않았으니까요. 반면에 더 어린 세대들은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니얼 세대는 이 두 가지 현실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10초마다 휴대폰을 쳐다보지 않고도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할 줄 알지만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배우는 데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더 어린 사람들은 결코 겪어보지 못한 몇 시간 동안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면서도 동시에 첨단 기술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혼합은 꽤나 특별한 사고방식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예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감각을 들 수 있습니다. 제니얼 세대는 창피한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학창 시절의 촌스러운 머리 모양, 장기자랑에서 우스꽝스럽게 춤추던 일, 눈물 콧물 다 뺐던 10대 시절의 극적인 이별,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았을 뿐
인터넷이나 사진, 동영상, 소셜미디어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기억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자서전적 기억에 관한 연구들은 인간의 뇌가 기억을 편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은 변하고 단순해지고 재해석되며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영구적으로 기록으로 남게 되면 이 자연스러운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제니얼 세대는 정확히 그 전환의 한가운데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를 이야기할 때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많은 제니얼 세대가 바야흐로 삶의 안정을 구축하려던 바로 그 시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지독한 취업난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으며 이것은 그들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재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삶의 이 시기에 겪은 경제적 어려움은 몇 년이 지나 상황이 나아진 후에도 지워지지 않는 지속적인 불안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돈과 관련하여 적응력과 신중함이 섞인 아주 독특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지만 동시에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만약 이 모든 게 다시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가 늘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역설이 등장합니다. 제니얼 세대는 부모의 과잉 보호가 시작되기 전에 자랐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자녀가 몇 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그 시절엔 그게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혼자서 노는 법,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 지루함을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연결이 새로운 문제들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인터넷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해 주겠다고 약속하던 바로 그 시기에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일종의 영원한 모순 속에서 살아갑니다.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되어 있고 회의적이면서도 변화에 열려 있으며 아날로그적이면서도 디지털적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신기한 점은 그들이 이런 모순들을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니얼 세대는 다른 세대들은 겪어보지 못한 무언가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이전의 세상을 기억하고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단 몇 시간이라도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며 길러지던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임없이 내 주의를 끌려고 다투지 않던 시절에만 존재했던 오롯이 현재에 머무르는 마음의 평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것도 얻었습니다.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과 전 세계적인 연결망, 예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기회들을 말이죠. 어쩌면 그래서 수많은 제니얼 세대들이 어느 곳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묘한 기분을 느끼는 걸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들을 하기엔 너무 젊고 다른 것들을 하기엔 너무 나이가 든 마치 언제나 두 개의 세상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라는 정체성까지 잃어버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점점 더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역사적인 거대한 전환기를 직접 겪어봤다는 것은 어쩌면 현존하는 가장 가치 있는 능력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줄 아는 힘이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미 그 이유를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곳에서는 바로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탐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